안녕하세요. 네, 교양부에 있는 신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강의할 때는 아는 학생도 알겠지만 주머니 한쪽 딱 놓고 그냥 건들건들 하는데 여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주제는 감정의 선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성적인 선택은 제가 뽑은 건 아니지만 뭘로 제목을 할까 해서 감정의 선택인데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성, 지식 이 편들을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합리적. 그래서 한번 저는 다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제 연구 분야와 함께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아마 수능 공부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한번 읽어보면요. 이게 그 1566년에 태어나신 그러니까 16세기 상촌 신음의 시조입니다. 시조 작품 오랜만에 볼 수도 있겠고요. 초장부터 보면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할샤. 그러니까 노래를 만든 사람, 우리 뭐 싱어송라이터겠죠. 그 사람이 시름, 참 그 사람 마음에 든 게 참 많겠구나. 예? 그게 하도할샤, 많긴 많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래들은요 행복할 때 있는 노래보다요 슬프고 헤어지고 우울할 때가 많아요. 즉 말로 풀어내지 못할 때, 다 안 될 때 그 속에서 할 때 노래가 나와요. 또 남의 노래방 갈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중장에서요. 일러서 말로 다 못 말해서 얼마나 부르면서 풀었던가. 진실로, 그리고서 더 강조합니다. 진짜 내가 그렇게 해서도 풀릴 거면 나도 한번 불러볼 거야. 이게 시조입니다. 제 연구 분야가 뭐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데요. 고전 문학에서도 이런 시조나 가사를 하는 고전 시가가 제 전공이에요. 고전 시가는 시니까 감정을 다루는 문제들이 있겠죠. 사람의 감정의 문제들, 감정의 문제를 다루고요. 이게 그 지금 우리들은 시는 따로 뭐 윤동주 시 따로 이렇게 낭송을 하고요. 노래는 대중가요 노래를 하죠. 그런데 예전에는요, 조선시대 때까지는요, 노래가 시였고 시가 노래였어요. 그래서 시가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요, 지금 초장 중장은 하면 우리가 시조라고 기억하는 것처럼 시조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 줄씩 쉬어서 불러요. 예를 들어 뭐 노래 이렇게 하면서 쭉 부르는 건 시조창이 되고요. 제가 하나 더 넘길게요. 이런 모양은 처음 봤을 거예요. 잘랐죠. 초장을 노래 삼긴 사람 한 번, 시름도 하도할샤 한 번, 닐러다 못 닐러 불러나 푸뒀단가 진실로 불릴 것이면 나도 불러보리라. 5개로 나눴어요. 조선시대 노래가요 5토막으로 노래가 더 많이 불렸어요. 그거는 가곡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 글자 수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비슷하고 세 번째 3장이라고 하는데요. 3장은 길고 두 번째 3글자밖에 안 돼요. 우리 종장 첫 번째 3글자 변하지 않는다고. 저 시간들이요 앞에 전주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르고 간주가 들어가고요. 노래를 부르고 또 음악이 들어갑니다. 저 노래만요 10분이 넘게 불러요. 10분이 넘게 부르고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노래 삼긴 사람을 보통 속도라고 생각한다면 닐러나, 그러니까 세 번째 닐러다 못 닐러 불러나 푸뒀단가 하면 좀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보통 부르고 조금 빠르게 부르다가 근데 똑같은 시간에 진실로 불러요. 어떻게 부르겠어요 저거. 찐 하면서 쫙 가겠죠. 음성 제가 넣어놨는데 원래는 음성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저 진실로만요 시간을 보면요 한 1분이 넘어요. 그 얘기는 이 노래의 핵심은요 진짜 노래를 불러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 감정들이. 그러면 그 감정이 무엇이냐, 그 감정에 대한 연구는 제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들이 저는 선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앞부분은 그 시조를 다시 모아놓은 거고요. 아래는 3000년 전 공자시대 그 시경 때부터 얘기 나오는 건데요. 한자인데요. 그러니까 시자에다가 말씀 언에다가 뜻지자, 즉 시라는 것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래라는 것은 말을 길게 빼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노래를 한다는 건 이미 3, 4천 년부터 계속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것, 선택이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의 반대는요. 이성이고요. 마음이죠. 머리죠. 우리 인간이 감정과 머리,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 마음과 머리 몇 대 몇을 우리는 각각 갖고 있을까요? 이성이 더 우월할까요? 감정이 더 우월할까요? 우리는 선택의 앞에 쓰면요 이렇게 돼요. 머리와 이성이 더 많아져요.
즉 어느 전공을 선택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내가 휴학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할지, 모든 것들은요 어떤 지식과 판단과 합리적인 머리로 사고를 해요. 즉 감정이 흔들리면 야 설명할 수 있어? 왜? 아 그냥 좋아. 그 말은 안 통해요 하나도. 아마 취직 준비할 때나 휴학할 때나 다 그럴 거. 너 왜 휴학하려고 그래? 너 이과 왜 가려고? 늘 여러분들은 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좋아서 아 그냥이 뭐야 좀 말 좀 해봐. 이렇게 많이 해서 실제 우리 삶들은요 머리와 이성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다시 다른 걸 떠올려 보죠. 네. 제가 표시를 반대로 했는데요. 한번 누군가를 짝사랑하거나 연애하거나 아니면 어떤 노래가 좋을 때 또 그 영화가 좋을 때나 다른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설명하나요? 그냥 보고 나고 좋으면 왜 좋아하며 그냥 너 걔하고 왜 만나? 그냥 설명이 되나요? 안 돼요. 사실 인간은요 생각보다요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포션이 어쩌면 되게 클 수도 있어요. 저 반대처럼.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길을 가려면 계속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지식을 가지고 도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생각보다 나중에 연애를 했어요. 짝사랑을 하든 연애를 하든 그거를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아 내가 이 사람을 왜 좋아했는지 뭔가 조금씩 떠올라요. 아 이래서 이 사람이 좋았구나.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았구나. 근데 그건 사람마다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 다 속도는 다를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그냥 좋아서 선택한 것들이 좋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철학자 칸트라고 들어봤죠? 칸트라는 독일 철학자는요 그 얘기를 해요. 이 세계의 어떤 물들이 나에게 와요. 나에게 오면 감각기관들이 촉각도 느끼고 시각도 느끼고 후각도 다양한 걸 느끼겠죠. 느끼고 그걸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럼 판단하는 순간 버려지는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로 걸러내요. 필터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세계가 100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세계를 20%도 채 못 인지한다는 게 인지심리학적인 결과물들이에요. 즉 내가 갖고 있는 걸로 그 편견과 관념들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요. 우리가 뭉글뭉글뭉글하게 오는 이 감정들이 어쩌면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계를 그냥 만나는 그 순간에 무언가 내 방향성이 거기에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늘 말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제 얘기를 그래서 해드리려고 저는 제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17살 5월에 고등학교 1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 5월에 너 이과 갈 거야? 문과 갈 거야? 이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보통은 기로라고 얘기 안 하죠. 아, 나 국어하고 이런 거 싫어. 나 이과 갈 거야. 뭐 이런 거부터. 아니면 수학물리 너무 못해. 나 문과 갈 거야. 이걸 하든지. 낮에는 그래도 문학이 좋아. 나 문학 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거의 다 이쪽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적을 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장래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어느 과를 어떻게 전공을 할 것인가. 이런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저 때 5월 한 달 내내 고민을 했어요. 문과를 갈까? 이과를 갈까? 문과를 간다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연구자나 계속 공부하는 걸 꿈을 꿨어요. 그러면 계속 공부를 한다면 무슨 공부를 할까? 아, 내가 문과를 간다면 국문학을 가야지. 아, 근데 이과도 재밌을 텐데. 이과도 정말 재밌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아니면 이쪽으로 공부하고 로봇이나 해볼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요. 이과를 선택했어요. 이과를 선택해서 이과 공부를 해서 수능을 보고 저는 뭐 물리 2도 화학 2도 다 배우고 그리고 나서 화학이 좀 재밌어서 수능은 좀 못 봤어요. 평소보다. 하지만 그래가지고 화공과를 들어갔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애신화죠. 애신화를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1학년 때 일반 물리, 일반 화학, 미적분학 다 배우고요. 2학년 때 유체역학, 피지컬 케미스트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모관에서 연력학이나 양자역학도 배웠고요. 공업수학도 배우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20살은 빼고요. 21살 고 이듬해 가을이었어요. 9월부터 진짜 공부가 재미없는 거예요. 공대 공부가 너무나. 특히 유기화학은 암기만 시키고 이게 공부인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물리나 물리화학 이런 것들은 논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공부가 너무 싫고요. 술 먹고 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놀고 공부 안 하고 잘 안 했는데 유체역학 아마 수업이었을 거예요. 유체역학 수업은 아침에 들어가면 10시 반에 수업을 하는데 10시 반에
전날 과제물을 풀어가지고 종으로 풀어갖고 선생님 그 교수 위에 거기다 종이를 놔야 돼요. 그래야 출석 인정이 돼요. 그걸 해야 되는데 9월 달부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몇 번 안 하고. 근데 한 10월쯤 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랬는데 그래. 부모님께서 평생 농사를 지셨고 힘드셨고 나는 장남이니까 공부해야 돼. 장학금을 30이든 100이든 받아야 돼. 이러고서 이제 어느 날 공부를 했어요.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해갖고 문제를 풀고 진짜 뿌듯하게 잤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누워갖고 전날 엄청 뿌듯하니까 이렇게 자고 딱 하는데 10월이죠. 시원한 바람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기숙사 방에. 그리고 나서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거예요. 좋다 뿌듯하다 하고 눈을 딱 뜨고 시간을 보니까 10시 반이 넘었어요. 이러려고 공부했나? 그 순간 뭘 했냐면 학교 주차를 봤어요. 휴학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에 가서 그냥 휴학했어요. 휴학을 하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 휴학을 했을까? 난 휴학을 왜 하지? 라고 해보니까 공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감정을 읽어낸 거죠. 읽어내고 일단 하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좀 휴학을 하고 살을까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다른 활동을 했지만 앞으로 진로는 어떨까 하면서 곰곰이 몇 달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뭉글뭉글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생에 내 곁에 있었던 건 문학책이었구나. 평생에 내 자리를 지켜줬구나. 이 생각이 뭉글뭉글 떠오르면서 나는 국문과로 전과를 해야 되겠다. 그 결정을 내리고 이듬해 3월에 국문과 수업을 깔기 시작했어요. 화공과 이름으로 국문과.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자넨 이 수업 왜 듣나? 자넨 왜 들었나? 수업 시간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 전과하려고요. 화공이 돈이 더 많이 불 텐데. 왜냐면 정유회사 가잖아요. SK부터 해갖고. 근데 이거 좋습니다 하고 1년을 다니고 전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를 다니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고 1년을 지났어요. 그리고 24살 10월이 됐죠. 그때 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화공과 있을 걸. 부모님이 너무 힘든데 취직할 걸. 이 생각이 또 고민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한 이틀 동안 제가 성격이 예민해가지고요. 잘 체해요. 그 당시엔 더. 그래갖고 체하는데 한 이틀을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왜 그렇지? 왜 소화가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그리고 나서 터덜터덜 그 밤에 근무를 마치고 나서 앉아서 밖에 나갔고 냉방 밖에서 이렇게 그때 동안 10월이잖아요. 밖에 바람을 맞고 이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아니야 나는 정말 취직은 안 맞는 것 같아. 공부를 해야 되겠어 하고 마음 먹는데요. 쑥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길인가 보다. 근데 그 이후로요. 감정이라는 것들을 잘 들여보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 인지심리학에서도 이 뇌 신경을 찍으면요. 내가 말하기 전에요. 뭘 하려고 그러면 먼저 뇌가 활성화된대요. 그 얘기는 내 어디선가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어떤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어쩌면 감정이다, 감성이다, 충동이다, 우연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었던 거는요. 20살 12월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 힘들게 이제 그동안 그 마음과 감정을 뒤로 하고 머리와 이성, 이과생으로서 머리와 이성을 우회를 하다가 저 방향으로 거꾸로 마음과 감정이 더 가는 저 큰데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방금 말씀드린 여기 앞으로 가면 20살 12월 그때 12월 첫 주였어요. 이제 개강 거의 그러니까 종강 거의 다 하고 요쯤인데요. 문학책 워낙 좋아하니까 그때 이방인을 읽고 있었어요. 기숙사에서 누워가지고. 알베르 까뮈입니다. 1913년에 태어났고 프랑스의 실존적 지식인이죠.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읽으면서 이방인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죽었는지 어땠는지 이거 엄마가 언제 죽었는지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의 이방인, 관습적 사고의 이방인. 우리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성과 이게 옳아 이거에 가 이거는요. 그 전에 있던 기존 체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체계에 벗어나면요. 너 이상해 이거 맞아. 이게 안 맞거든요. 엄마의 장례식이 있던 날 나는 매우 피곤했고 졸렸다. 그리고 엄마의 장례식이 3, 4일 끝나고 나서 그냥 애인과 바닷가에 놀러 가고 성적 욕구를 느끼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놀러 갔다가 권총으로 우연히 아랍인을 죽입니다. 알제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즉 혐오 범죄나 아니면 그 내용에서는요. 그 복수로서 계속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정에 쓴 장면이에요.
재판장이 허락한다면, 검사예요. 재판장이 허락한다면 내가 아랍인을 죽일 생각으로 혼자서 샘으로 돌아갔는지 어떤지 알고 싶다고 검사가 말했다. 저 아닙니다. 일부러 죽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검사가 그렇다면 저 사람이 무기는 왜 가지고 있었으며 바로 그 장소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우연이었다고. 그 소설에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연의 강조들이에요. 즉 뜨거운 햇볕 때문에 총구의 어질어질한 느낌 때문에 총을 쓸 수밖에 없었던 무엇. 그거는 어떤 관습과 지금까지 이해로 안 되는 거. 그거를 다시 앞으로 안 가서요. 이 20살 12월에 딱 누워서 첫 유학을 왔어요. 제가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 춘천에서 서울로 유학을 온 거죠. 서울에서 학교 기숙사에 누워 있고 그 추운 겨울에 1년이 끝나가는 그 12월에 첫 주에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래. 모든 거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누군가가 옳다고 하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쩜 그냥 우연히 내가 좋으면 좋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한 이유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5월에 이 따스한 봄날에 길을 걸을 토요일이었어요. 그 토요일에 햇살이 쭉 쏟아지는데 마치 나달이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톡톡톡 제 머릿속에 부딪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게 살아있는 행복이구나.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도 감나무 잎을 우리 학교 저기 감나무 거기 체육관 내려가는 길에 오른쪽 감나무 있어요. 내려 본부 앞으로 쭉 내리는 가는 길. 그거 감나무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자연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걸 왜 모르고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그 감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이게 삶의 어떤 그 충만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자연의 완벽한 것들. 자연은 그냥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우리는 아까 반대로 어쨌든 이 마음을 더 앞세우기도 하고 머리를 앞세우기도 하는데 참 머리를 많이 앞세우죠. 그런 문제들을요.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공학이고 여러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마무리 돼가는데요. 막스 베버라고 독일 그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뭐 철학자일 수도 있고요. 사회학의 아버지예요. 막스 베버가 시작을 했고요. 이 막스 베버는 그 얘기를 해요. 근대 합리주의가 생기면서 즉 근대 합리주의 만든 거는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공학, 수학, 합리, 데카르트라고 하는 이성주의. 그 이성주의가 모든 걸 감정과 감상과 기분을 모든 걸 말로 하라고 시킨다. 주지주의화 시킨다. 이성을 너무 앞세운다. 이성이 너무 우월하다고 한다. 그 얘기를 이미 1910년대의 이야기, 100년 전에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더해요. 뭘 하려고 선택하라 그러죠? 왜를 너무나 물어요. 그냥 해도 되는데. 그리고 저 처음에 아까 얘기할 때 써놨는데 우리 사회자가 잘못된 선택, 불안, 불확신, 방향성 찾기 이 얘기를 사회자가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거는 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불확실, 더딘 거, 쉬는 거죠. 여러분 100km로 똑같은 차가 달려가면요. 같은 속도에서 얼마나 늦은지 빠른지 몰라요. 차 속도 늦추면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빠른지를 느끼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느려도 되고요. 선택 괜찮아요. 왜? 그거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 볼 수 있는 눈이 될 거예요. 쉰다는 것, 정지한다는 것, 되게 늦는다는 건 행복이에요. 하지만 불안하죠. 마음만 따라가도 될까? 늘 불안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알 거예요. 특히 저기 흡연자들 여기 정우승 시인 요거 시비 있죠. 여기다 가끔 침도 뱉어요. 예. 자, 불안하고 아까 앞에 박선희 저기 연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막을 떠올린다고 초원을 떠올린다는 거. 길은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불안해요? 불안하세요. 중요해요. 불안은 진통에서 관통에서 나가야 되는 감정들이에요. 쌓이면 터집니다. 그리고 불확신 괜찮아요. 다만 저 봄길 저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성이 아니더라도요. 감정의 꿈틀거림을 예민하게 살피면 어쩌면 이성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불안들은 스스로 길을 각자의 길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네 컷이라고 했고요. 세 명의 연사가 하고 나머지의 네 번째 컷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요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인생 네 컷은요 너라는 인생 여러분의 네 컷이 되기를 원해요. 그걸 한번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